저희들끼리 또 여기서 이름 갖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담당 PD가 가장 안 좋은 아이디어를 냈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통족. 통족. 참 얼토당토않네요. 통족이 뭡니까? 통족. 자, 우리 통족 여러분들, 이 어감 이상하네요. 네. 자, 우리 김창호 선생님의 강의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죠? 지금 녹화 시간으로는 지금 9시가 녹화 시간으로는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제 개인적인 스케줄이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2번 하고 와.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도 성악가 교수님께 레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이 레슨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레슨을 받고 그리고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웠던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쪄 뒤져버릴 뻔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사형통 지금 저희 녹화가 아마 저희 거의 한 3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스케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돈을 받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스케줄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스케줄입니다. 저 언어를 미화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거 아시죠? 돈 받아도 힘든 거 있습니다. 그럼 나중엔 돈이 싫을 때 있어요. 나 돈 안 받을 테니까 차라리 좀 쉬고 싶다. 정말 돈도 뭐고 다 싫다. 뭐 돈 얼마 벌지도 않는 거 뭐 한 10억 그런 거 나 진짜 배우고 싶지도 않다. 푼돈 그런 거 진짜 나 진짜 돈이 중요하지 않다. 뭐 혹시 김창호 교수님 요즘 그런 심정이세요? 저는 좀 더 뛰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은 목마릅니다. 저 삼성동에 빌딩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네. 옥타워라고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옥타워. 네. 와. 야, 옥타워 좋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고 저도 지금 느끼고 있지만 제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3가지로 전 함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관객과 방청객과 통족과 통족하지 마세요.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사람은 피로가 훨씬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주 설명하려고 하는 중요한 겁니다. 제 몸 상태가 제가 좀 요즘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병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상태가 좋아진 건 이 녹화를 하기 바로 직전에 먹은 스크류바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이스크림. 스크류바 호 돌려서 먹으면은 이게 뇌가 시원해지면서 혈당을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지가 아주 스크류바세요. 야, 네네. 바지가 그럼요. 그냥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병원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 어떤 병원이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병원을 다니는지. 저는 한 7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강의가 막 이렇게 많아질 무렵에 너무 무리하다가 제가 운전하다가 앞차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한 70km에서 80km를 가다가 갑자기 제 의식이 없어지고 제가 앞에 있는 뭔가를 쾅 받았는데 제 목이 이렇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딱 대고 확 제껴지면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앞에 가던 SUV 차량을 한 80km로 가다가 받아버린 겁니다. 아니 우리 저 TV에 나올 때 보면 그 실험할 때가 50km 네, 정도. 안전벨트 그거 하는 거 있지 그거,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가슴을 쳤던 그게 아마 벨트였던 것 같아요. 와. 근데 80km면 그때 제가 벨트 하지 않았으면 벌써 주님 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한 추도 예배 몇 번 지냈겠죠. 그런데 다행히 벨트를 매서 심하게 충격을 받았는데 외상이 없었습니다. 외상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벨트를 했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강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강의를 하고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강의를 하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강의가 있으면은 일단은 좀 있다 죽어야 된다. 네. 지금은 죽을 수도 없다. 그 감기도 안 걸렸어요. 10년 동안. 그냥 긴장을 계속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이 강의는 긴장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긴장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긴장 안 합니다. 제가 긴장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어떻게 긴장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을 뿐이지 계속 저는 뭔가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카운트하고 있고
여러분이 저를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는지도 안 다 보는 보고 척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력이 있는 분들이 저를 향한 시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뒤에서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 그러니까 이게 묘한 긴장감이 돼서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치료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가야 됐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강사님 교통사고 나셨다는데 왜 병원을 안 가셔요? 저희 사촌 오빠가요 교통사고 났거든요. 네. 근데 외상이 없어서 병원을 안 가고 자다 죽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분은 걱정하신 건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나쁜 년이에요. 나쁜 년이야. 뭐. 그거 왜 나보고 뒤지라는 거 뭐야 진짜. 그 말투 정말. 뭐지? 짜증나 진짜. 근데 갑자기 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이 긴장하면 안 아픕니다. 그럼요. 사고 직후에는 멀쩡하잖아요. 맞아요. 군대에서도요 긴장하고 맞으면 잘 안 아파요.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을 너무 많이 맞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추구하는 게 강력한 사람은 몸의 상태를 잘 정확하게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막 피멍이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 얼굴에 피멍이 맞아. 돼가지고 싸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 남편이 파트라슈가 되는 거 파트라슈. 막 엄마 손목 나가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예? 뭐 다 경험해봤잖아 저희. 그런데 저는 그때 치료를 안 받았어요. 왜냐? 강의가 또 계속 연속으로 있었고 결정적인 이유는 외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나야 뭐. 네. 그리고 또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근육이 아프고 뭐 뼈가 휘어지고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뼈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에도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몇 달 전에 작년이었네요. 네. 한 달에 강의가 이제 사고가 4번이 났어요. 교통사고가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막 받고 막 아줌마가 막 이렇게 주차하시다가 받고 또 군용차도 와서. 군용차가 와서 또 졸다가 군인 받고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냉동차 한번 또 이렇게 또 받아서 또 날르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강의가 또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또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외상이 없. 외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피해가 조금이라도 났다면 바로 병원 가요. 병원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피가 조금이라도 나면 얼른 병원 가야지. 맞아. 뼈가 부러지면 가야죠. 얼른 가서 이거 깁스를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이제 왜 요즘 받게 됐냐면 계속해서 하루에 조금만 있는데도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유증 맞습니다, 어머니. 후유증 맞아요. 후유증. 네. 네, 후유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척추가 너무 심하게 휘어버린 거예요. 그때다. 코브라처럼 휘어버렸어요. 목까지. 그래서 제가 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해서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척추가 휘어지면서 근육을 옮기게 되고 옮겨진 근육은 신경과 근육을 자꾸 이제 혈관을 거죠.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의 때는 또 모르는 거죠.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몸의 상태를. 그리고는 이제 강의가 끝나면 이게 급속도로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면서. 네. 그리고 이 짜증을 누구에게 낼까요? 가까운. 네? 실장. 실장님이 시켰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희 실장님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짜증은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딱 표정이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야. 그리고 실장님이 뭘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강의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장님한테는 탁 집에 가서는 이제 말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너무 아프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잠도 잘 안 와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돈 그거 뭐 내가 얼마 벌려고. 벌어봐야 10억이지 뭐. 10억입니다. 한 달에 10억 그거 뭐. 한 달에. 야. 공친 다 치고 나 치료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한 날을 뺐어요. 치료받는 날로.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네. 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선생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거기 가십시오.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들 만나게 됐어요. 장미란 선수 치료받는 곳. 오. 그래서 장미란 선수랑 사진 찍었어요. 정말로요? 아니 장미란 선수 있는 사진 앞에서 사진 찍었어요 제가. 제 장미란 선수가 거기 선생님하고 찍은 건데 저는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었었어요. 저 사실 투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중에 막 끈이 내려오고 네. 그 끈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척추를 교정하고 막 와. 너무 힘든 거예요. 1시간, 2시간 하는데도요. 근데 몇 번 받았더니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은 골반 자체부터 짝짝입니다. 원래 사람이 짝짝인 게 있는데 강사님 좀 심하시고요. 그래서 골반이 짝짝이어서 여기 척추 시작부터 틀어졌는데 충격에 의해서 이게 너무 많이 쉬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그래서 뼈의 구조를 살짝 알았는데요. 척추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네. 아니 이제 골반이 그러면 그 틀어진 것을 보충해 주려고 이 척추가 뭔가를 이렇게 또 다시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틀어진 걸 잡기 위해서 또 목뼈가 이쪽이- 다시 이렇게 하고 어머. 목뼈 잡은 걸 다시 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인간의 몸은 자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그재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되는 것을 의학적으로 스크류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스크류바.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삐삐 고양이 들쑥날쑥해 야. 잠깐만 달기 맛이 좋은 얼음 가베기 롯데 스크류바. 아이고 최종적으로 혀까지 꼬였네요. 그거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척추가 엥엥 이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등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압 이런 거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네. 그때만 잠깐 좋지 안 되는 거예요. 뼈 자체를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를 너무 아프게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다. 사람의 마음에도 골반이 있고 척추가 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외적인 강한 충격이나 타고난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틀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처음에는 아기 때부터 척추가 상대적으로 좀 발랐겠죠. 근데 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충격이 어느 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등 뒤에서 빵 하고 나를 친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치던가요? 여러분에게 충격을 준 사람은 누구죠? 가까운 사람? 오히려? 누구요? 본인 스스로. 또 누구요? 친구? 친구? 어머니들 누가 여러분에게 충격을 줬습니까? 남편? 네? 그놈? 그놈. 통칭 그놈. 누군가가 내가 가만히 있는 내 삶에 그 사람의 실수로 아니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해서 강한 충격을 빵 하고 받은 거예요. 삶의 충격을.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 충격을 받고 외상이 있었으면 자기를 케어했을 거라는 거예요. 표가 났으면. 네. 근데 그때 외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가 추구하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긴장. 생각으로 강력하게 추구했던 그 무엇.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내 자식을 챙겨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때 엄마는 자기의 마음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내가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내 딸은 못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우리 집은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신줄을 놓으면 내 이미지에 먹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 이제 뭔가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계속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 마음의 뼈가 점점 골반이 틀어지니까 이거를 잡으려고 또 다른 뼈가 반대편으로 보충을 또 딱 가는 해주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중감이라는 인간의 근원의 뼈가 틀어지니까 자존심이 이걸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잘났어라는 걸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업적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무엇 이런 걸 자꾸 내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되게 운동을 잘했는데 티 안 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러는 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아까 우리 방청객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몸이 엄청 좋으신데 네. 티를 하나도 안 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저 운동 좀 했습니다. 근데 몸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 운동을 좀 했습니다. 선생님하고 대화 좀 하고 싶어요. 돈 있니?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있으면 좀 나눠 쓰자. 있으면 좀 나눕시다. 형 운동했다. 근데 이제 그분처럼 되지 않고 운동을 보통 하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 운동했어. 완전. 운동. 그리고 나 막 공부 막 이런 거. 에? 나 공부 막 이런. 나 뭐 사는 동네 뭐 아니면 나 뭐 우리 아들 엄청 잘 나가는 거. 맞아. 막 이런 거 막.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 막 삼성 이런 거. 삼성도 있어요. 삼성도 있다고. 아 삼성 있어요? 다른 걸로 해. 삼성. 오케이. 그건 없어. 그건 통과.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통과. 방송하면서 는 건 눈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거 뭐 없으면 뭐 다른 거라도 막 척추가 계속 틀어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삶이 매우 피곤해질 겁니다. 그리고 삶이 살기는 사는데 삶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삶의 피로를 빨리 느껴요. 그리고 먹어도 맛을 몰라요. 전 여기가 아플 때요. 다 싫더라고요. 너무 싫고 사람이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커버하려고 얼굴에 이제 컬러 로션을 바르게 되더라고요. 컬러 로션. 여성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거죠. 민낯이라고 하지만 뻥인 거 알아요. 쌩얼이라고 하지만 어림없어? 어림없어. 그럼. 어느 안전에서 거짓을 안 해? 오개천어! 그런데 이제 저 이제 자꾸 메이크업만 늘어나는 메이크업. 예? 메이크업 늘어나고 이제 근호는 안 바꾸려고 그러고 그래 사람들이 내가 피곤한 거 알면 곤란한데 뭐 좀 어떻게 좀 사람들이 모르게 뭐 해봐야 되겠는데 경락을 받을까? 아니면 뭐 좀 항상 전에는 이제 그냥 그것만 발랐어요. 선크림. 근데 이제 선크림에다가 이제 그거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손가락으로 해보니까 이제 섬세하지 않아서 스폰지를 샀어요. 스폰지. 여성분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잖아요. 오개천어! 어느 안전에서 무엄한 것 같으니라고. 아니 누가 들어와요 거기? 예? 거기 누가 들어와요? 아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얼굴에 이제 얼굴이라는 마음에 이제 메이크업만 늘어나는 거야. 맞아. 나중에 이 메이크업이 가면이 돼버렸어요. 두꺼워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면의 특징은 뭐냐면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밝은 척만 해요. 힘든 걸 남한테 안 보여줘요. 아니면 항상 센 척만 한다든지. 가면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어느 날 우리 마음에도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척추는 건강한가? 내 마음의 척추는 건강한가? 나는 자존감이나 인간의 근원에 대한 내 이 뼈가 잘 잡혀 있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뭔가 그것을 자꾸 보충해 주려고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저절로 가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 왜 자랑을 할까요? 인간이 왜 독특한 행동을 할까요?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지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를 목동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딘가요? 목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목동. 오개천어! 여기 보고 얘기하신 거였구나. 네. 얼굴이 무엄해. 무엄한 지고 같은. 어느 안전이라고 하죠. 안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겠어. 안 되겠어. 자, 그래가지고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자랑을 하고 우리가 왜 필요 이상으로 나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가 왜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게 있어요. 남들에게 인상이 좀 찌푸려지게 하고 내 자신도 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나 왜 그랬을까? 응? 나 그러지 말아야 될 걸.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싶고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고 싶어하는 척추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사람의 근육을 아프게 할 뿐이죠. 그래서 누구는 되게 독특한 행동을 해서 이렇게 남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해요. 막 독특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분홍색 바지. 스크류바 바지. 에? 아니, 자기가 진짜 분홍색을 좋아해서 입으면 상관없어요. 맞아. 근데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막 필요 이상으로 하는 그게 생긴다는 거죠. 예. 다 사랑해달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척추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예. 근데 그 근본이 맞추어지면 이제 이것들은 저절로 제자리를 돌아가. 저절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열등감도 자리를 잡을 거예요. 상처도 자리를 잡을 거예요. 두려움도 자리를 잡을 겁니다. 오랜 방황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삶에도 마음의 엑스레이도 한 번은 찍으셔라. 마음의 엑스레이는 어디에서 찍나요? 어디에서 찍나요? 네? 어디서? 목동? 지금 한 분이 정신병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무엇 만지고! 어느 안전이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오게처럼! 이제 세 번 하니까 자기도 웃겨. 자, 마음의 엑스레이는 어디에서 찍는 거냐면, 자, 보십시오. 엑스레이는 강력한 빛입니다. 그렇죠. 빛이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아. 진리가 바로 인간의 마음을 뚫고 그 내면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삶의 빛, 그 빛 앞에 자기가 설 때 그 빛이라는 건 뭘까요? 말씀입니다. 진리죠. 그 진리의 사실 앞에, 그 어떤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자기가 그 말을 듣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 내 척추가 휘어졌구나. 어머, 내 골반이 어떤 상처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구나. 근데 그때 내가 피가 나지 않아서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난 거구나. 이제는 나를 돌봐줘야 되겠다. 이제는 검진도 받고, 여러분 종합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거 위내시경도 하시고 장내시경 하세요. 네. 네. 정말 호수가 관통하는데요. 정말 그거 약간 수치스럽긴 합니다. 네. 나라 빼앗긴 것보다 더 수치스러워요. 사실 받아보세요. 네. 여자 간호사 선생님이 호수 넣어주는데 정말 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 진짜 부끄러움 많은 남자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걸 받으셔야 CT도 찍고, 그렇죠. MRI도 필요하면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척추는 과연 우리가 받은 충격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또한 전문가들에게 그 도움을 겸손하게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에게 하나님께 그 도움을 겸손하게 청하면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면 알게 되겠죠.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기 전보다 훨씬 더 세상을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엄한 주고 아닙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어느 아닙니다. 네. 5개 천원. 애들이 매워. 네, 5개 천원.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엑스레이도 한번 찍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척추가 틀어졌다면 어디에서 틀어졌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그리고 치료받는 게 아프더라도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소중한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이 치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